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 분석의 과정, 문제 확인 및 분석의 과정으로 이제 이 교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즉, 제안서를 만들고 이러한 제안서가 채택이 되어서 그 외부의 자원을 받아서 우리 기관의 어떤 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관에,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 기관을 이용하기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아니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한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할수록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프로그램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당위성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외부 자원들의 외부 재정지원처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거죠. 즉 사회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질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다라 그러면 그 제안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제안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안을 한다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그 기관의 어떤 제안서로서 채택이 되고 외부의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래의 목적들을 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또 그 재정지원처나 아니면 제3자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라고만 끝나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상의 어떤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또 객관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동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치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계량화 도표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된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 그러면 재정지원처나 평가자에게 더 설득력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기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역량의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들을 좀 구체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제안서가 채택될 가능성을 좀 높여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확인 및 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자원 및 결여 또는 불충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가,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나 자원이 욕구나 준거, 또 법규 등에 비해서 얼마나 결여되어 있고 또 얼마나 불충분한가를 확인하는 것들이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여되거나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증거 자료를 파악하고 수집해서 수량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시각화시켜서 제안서에 기록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여되고 불충분한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나 불충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아주 오래된 문제죠. 빈곤에 관한 문제. 자, 빈곤에 관한 문제는 속된 말로 나라님도 못 고친다고 옛날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빈곤의 문제는 항상 따라왔던 문제죠. 또 질병의 문제, 아니면 장애의 문제. 자,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질병에 관한 아니면 고용에 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사회에서 어떤 그 제안을 한다라 그러면 바라보는 시각들 아니면 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이나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빈곤에 관한 문제가 나는 고용의 불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 그러면 이 고용의 불안도 여러 가지로 원인을 바라볼 수 있겠죠. 제가 직업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나 사회 문제가 있어서, 예, 취업을 하고자 하나 내가 이전 했던 일에서 예를 들어 요새 고용의 유용성을 갖고자 해서 실제로 회사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뭐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됐다. 그러한 사회 문제가 원인이다라고 하면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취업 능력이 부족해서라 그러면 전문성인 어떤 취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 학원에 가서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어떤 취업 교육들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렇지만 사회 문제가 원인이다. 왜 이렇게 평생 직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잡아서 열심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 IMF라든가 아니면 불경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는 게 문제다라고 그런 원인으로 탐색을 하고 그거에 적정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 그러면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빈곤에 관한 문제와 고용에 관한 문제를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파악을 했다라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탐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접근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프로그램의 제안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을 하는 이런 그 원인을 탐색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서 그 중요성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포절 작성을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 볼 때 문제 확인,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또 프로그램의 내용, 또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예산 수립의 순서를 준다. 논리적인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 확인 및 분석이 바로 그 첫 단계다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 확인과 분석의 과정은 바로 이렇게 하위 활동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확인 및 분석의 단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이 결여되어 있고 불충분한지, 그 다음에 왜 불충분한지, 그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 불충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문제 확인 및 분석의 과정에서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제 확인 및 분석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과정을 거쳐서 바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과정, 즉 대상자 선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그 다음에 내용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실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를 하는 이런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들을 거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었다. 그 시작이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확인과 분석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확인 및 분석의 과정에서의 세부 절차 1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또는 불충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이상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하게 사는 삶, 웰빙한 삶,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통합과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어떤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이 이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최대 또는 최고의 수준이기도 하고 또는 최적의 수준이기도 하고 또는 최소한의 수준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아주 다양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수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상적인 조건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게 최고일 수도 있고 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빈곤의 문제는 최소한으로 겪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복의 정도는 최고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최적의 수준이라는 건 자기 상황에 맞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적절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상적인 조건이 어떤 형태로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발전 정도나 변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상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조건에서의 격차를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그 결여나 불충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조건 사이의 격차,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것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건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네. 그래서 이 격차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요.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심을 갖추고 있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다. 우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조건 사이의 수준 차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재 이렇다라는 상태를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제안서나 프로포잘을 내는 이유는 이러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아니면 현재 기관의 어떤 이론 구성으로는 우리 고유의 목적들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로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거기에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기 말씀드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격차가 생기고 있는,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작아지도록,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들을 좀 더 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변화를 주도록 노력할게요. 그 변화의 매개체를 바로 우리 제안서가, 우리 프로포잘이, 아니면 우리 기관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변화의 매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 매개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포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정도를 측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시간, 언제 하는가, 또 주체, 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결여 정도를 측정하느냐, 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문제로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현재의 어떤 계기로, 사건을 계기로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사회 양극화가 이전에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또 노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이전과 과거와 현재의 바라보는 시각이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누가 조사하느냐, 언제 조사하느냐, 또 대상이 누구냐에 따른 문제의 차이점 많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여의 정도, 문제에 대한 어떤 부족함의 정도는 언제 확인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현실적인 조건이 바뀔 수도 있으며 때로는 둘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상적인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과 현실적인 조건이 이렇게 변화를 오는 거죠. 왜? 이 원인이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T1, T2, T3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 확인하는가에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의 격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확인의 과정에서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격차는 다 달라질 수 있고 그 격차의 변화에 맞춰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한 모습들로 제안의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치매나 중증질환 환자들을 부양하는 것이 이전에는 가족의 어떤 책임이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바뀌어왔죠. 아니죠. 지금은 이제 가족의 그 노인분들의 치매나 그 노인 고령화의 문제를 법으로 사회 정책으로도 변화를 통해서 노인복지요양 제도나 아니면 노인복지 요양원 또 노인복지 의료 시설들을 다양하게 설립을 해서 어른들의 문제를 우리 국가가 사회가 풀어나가는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들을 가져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언제 확인하는가에 하는 어떤 문제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는 거죠. 또 시간적인 간격을 주나 월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연애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단위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세월호 사건도 이전에는 그 바다에서의 해양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해양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인구 사회학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서 그 선박의 어떤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또 안전에 관한 불감증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그 계기를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변화들도 바로 언제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누가 확인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확인하느냐, 어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상적인 조건이 또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요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바라보는 것, 성인이 바라보는 것, 청소년이 바라보는 것, 아니면 같은 성인이라고 해도 주부가 바라보는 것, 직장인이 바라보는 것, 아니면 노령의 어떤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인 조건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체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과 실력이 다를 수 있고 또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과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확인하는가에 따라서 결여의 정도가 사회 문제의 어떤 원인이나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의 어떤 수준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군가는 이상적인 조건이 이 지점, 어느 누군가는 그거보다 좀 더 상위의 지점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과의 차이를 A로 볼 수도 있고 B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이 적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정도나 불충분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그 주체의 능력이나 관심, 또 가치관, 또 분석 방법 등에 의해서도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제안을 하고자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원인 조사 방법이나 사회과학적인 어떤 분석 방법, 조사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관심 있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러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의 업무로 직접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활용의 근거로 논리적인 근거, 이론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결여의 정도나 격차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결여의 정도에는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차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지만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현실적인 조건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 정도는 동일한 어떤 현실적인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집단의 조건에 따라서 불충분성 아니면 수요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선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선, 기초선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 설정을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요번에 이제 국민들 지원했던 금액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25만 원을 받으시고 누군가는 못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지역에 따라서 또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생계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차상위 계층이나 빈곤 계층들은 이 기초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같은 25만 원을 지금 국민지원금 제도 25만 원이어도 이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왜? 이상적인 조건에 맞도록 내가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25만 원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나마도 못 받으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위 12%의 상위 어떤 소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이거보다도 못해서 25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세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르신 분들은 10만 원을 받기도 하고 상품권으로 받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복지 제도의 정책들을 실행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결여 정도의 차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현실적인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A1 또 A2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들을 좀 충분히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확인하든지 간에 그것이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복지 제안서 프로포잘은 바로 이러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인정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제안서를 좀 작성을 할 수 있을 때 재정지원처나 아니면 평가자들에게 좋은 어떤 점수를 받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어떤 프로그램들로 채택될 확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내용에 어떤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 문제로서 좀 설득력이 있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좀 꼭 집어서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제안자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능력들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제가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사회 문제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문제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 문제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게 사회 문제로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당 프로포절은 기금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처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문제여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즉 일반 사회 대중들이 사회 문제라고까지도 저걸 인식해야 되나?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진다라 그러면 제안의 대상으로서 기금 지원의 대상으로 선출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어떤 그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차이를 이해한다라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로 인정받기 위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증거 수집 자료 절차들을 두 번째 절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이 결여하거나 불충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어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안서에서는 서류상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어디서 찾을 거냐,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찾는 곳,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즉 수량화하고 시각화해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이것은 노인의 고령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안을 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인구 구성의 문제를 예를 들어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매 연 단위별로
그래서 저출산에 관한 문제에 대한 연 단위 출산 통계율, 그 다음에 노인의 고령화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 아니면 그 숫자들을 표현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시각화하고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들을 시각으로, 숫자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가 확실하고 차별화될 수 있을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심사하는 기관에, 즉 재정지원처에서는 해당 프로포잘을 선정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또 해당 프로포잘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지역사회로부터의 동의와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프로포잘을 내서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는, 저희가 프로포잘 제안 단계에서는 실행에 관한 연구, 그 계획이나 절차들을 만들고 하지만 실제 그 방법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많은 분들이 사회 문제다라는 것들 인식을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많다라 그러면 우리가 제안해서 채택된 이 프로그램들을 기금을 가지고 실천할 때 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 즉 일반 시민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 시민들, 그다음에 그 우리 문제에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거 자료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 자료 수집 방법은 욕구 조사를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증거 자료의 단계를 좀 보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적인 자료, 또 연구 논문이나 2차적인 가공된 자료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기존의 어떤 조사 보고서, 통계청이나 기관들이 내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기관이나 다른 어떤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전문기관들, 상담기관들, 아니면 학습,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들에서 내는 어떤 다양한 기관들의 자료들, 또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자료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이 충분하다라 그러면 복지조사에 대한, 욕구조사에 대한 단계를 종결할 수 있고, 이걸로 부족하다라 그러면 두 번째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2단계에서는 초점 집단 인터뷰, FGI라고 하는 포커스 인터뷰, 인터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방법이 있고, 지역사회 자원의 조사 방법. 여기서 충분하다라 그러면 욕구조사를 종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3단계로 수혜자, 서비스 제공자,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주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조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하다 그러면 욕구조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4단계 실제로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충분하다라 그러면 종결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어떤 욕구조사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 재조사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겹치게 되는 그런 순환적인 방법들을, 욕구조사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의 결여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 또 3차 자료, 여기서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조사 방법들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단계 방법별로 필요하면 확대적으로 해서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 사회 문제에 대한 동의성들, 이런 자료들을 욕구조사에 대한 어떤 정확성, 신뢰도들을 좀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로우와 터너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방법의 첫 번째가 욕구조사, 그 다음에 그 초점 집단 인터뷰, 공청회, 지역사회 자원조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것들, 보통 이제 초점 집단 인터뷰는 FGI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어떤 연구 자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연구에 초점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일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주제로는 사회적인 이슈나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 등을 다양하게 하고요. 프로포절 작성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으로 삼고서 진행을 한다라 그러면 어떤 이런 초점 집단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나 관심들, 문제나 욕구가 존재하는 이유들,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한 해결 전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 또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을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청회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구성원들 한 군데 모이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이나 이슈들, 또 가치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그 어떤 의견들의 어떤 모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2단계의 방법에서는 초점 집단 인터뷰, 공청회, 지역사회 자원조사 등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가 충분하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욕구조사를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욕구조사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욕구를,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정의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혜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죠. 서비스 제공자는 기관 내에 전문 어떤 기관들 간의 어떤 그 방법들,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좀 개선돼야 되고, 새로 발견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문제로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조사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불충분하거나 필요한 자원들, 또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기관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분들에 대해서도 욕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런 그 자료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 제공자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에서의 공무원이나 의사, 상담가, 변호사, 기관 종사자, 집단별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을 그 설문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사정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실제 조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나 예산, 수행 인력들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설문조사로 현장에서는 다 모든 욕구를 좀 대체한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잘못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설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괜히 다양한 어떤 설문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왜곡되어 있는 어떤 설문조사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자료 수집이 정당하고 욕구조사가 다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좀 편협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러한 어떤 그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지역사회 욕구를 또 문제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올바로 된 욕구조사를 실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제대로 진행된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올바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 또 분석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재차 말씀드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제안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는 일이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만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공을 들여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3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뵐게요.